이곳은 수심 7cm,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금일 보신 첨단 안전장치인 자동 비상제동 장치, 그다음에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전방 충돌 경고 장치는 운전자의 안전을 갖다 보조하는 장치입니다. 전방 충돌 경고 장치는 전방의 차를 감지하여 운전자가 경고를 주는 장치이고, 자동 비상제동 장치는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또 이에 따라 운전자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동차로 하여금 스스로 천천히 감속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차로 이탈 경고 장치는 차선을 감지하여 운전자가 모르게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를 주는 장치입니다. 금일 보신 자동 비상제동 장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가 18% 이상을 갖다가 보이고 있고, 또한 차로 이탈 경고 장치는 15% 이상을 갖다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는 차로 이탈 경고 장치와 전방 충돌 경고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장시간을 운전을 해보니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김용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네시스 G70를 실물로 처음 보신 거죠? 네네, 처음 봤습니다. 네, 처음 보신 느낌이 어떤가요?
고성능 세단으로서 이제 그 갖는 디자인이라든가 그 고유한 그 바디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히 이제 스포티한 그런 이제 부분 요소들이 아주 강렬하게 이제 매칭이 되어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 차가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아니고요. 상당히 멋지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는 이제 보이고 이제 그 판단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현대에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타실까요? 운전석처럼 여기 감싸주는 기능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덩치가 작아서 시트가 낮아가지고 좀 더 차이가 있었는데 높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오늘은 조금 보시기에 편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이게 디테일하고 아기자기한 이런 옵션들이라든가 네. 그런 또 디테일한 그런 면들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차량가 대비 어떤 고급스러움은 뒤처지지가 않죠. 이제 중요한 건 기본기. 예. 네. 이 차가 3년에 6만 킬로를 넘었을 때 이 볼트를 풀어볼 때 포드나 GM 계열은 5년이든 10년이든 볼트가 그대로 풀려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현대 기아차들은 아직도 볼트가 고착이 돼가지고 안 풀린 경우가 많죠. 특히 쇼바 같은 경우, 쇼바 같은 경우는 10만, 15만 넘어가 버리면 갈아주려고 하면 빼보면 쇼바 볼트만 해도 고착이 돼가지고 쇼바 로드 상단을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 품질 지수는 좋은 건 저도 알고 소비자들도 다 아는 대목인데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중기 품질 지수를 좀 유지할 수 있는 네. 첫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접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현대차에서 또 5년 무상 보증을 네네. 시도한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년이면 많이 늘기도 했고 네. 굴러다니는 자동차를 네. 그 정도로 해준다는 거는 뭐 일단 솔직히 말해서 보통 일반적인 메이커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외 수가 차별되는 워런티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좀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나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동등하게 내외수 고객을 좀 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가 일단 3.3 스포츠 네. 트윈 터보 모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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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이 현대 측에서는 주행 성능을 강력하다고 자랑하는데 지금 조금 타보셨지만 어떤가요? 네, 일단 100이란 값을 하네요. 이제 3.3 트윈 터보라. 그리고 보통 이 터보 차량 같은 경우 현대에서 나온 차들이 보면 대부분 터보렉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개선을 했을까 하고 이제 보닛을 열어보니까 이 흡기 라인들이 이 현대 기존 패턴이 아닌 새로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새로운 형태는 아니지만 네.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저는 사실 외관을 좀 봤을 때 네네. 약간 애매하다? 그러니까 멋있긴 한데 조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네네. 느낌이 들어서 사실 뭘까 싶었거든요. 현대로서는 도박하기가 힘들죠. 네, 막상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스포츠형에 완전히 가까운 그런 차량이라든가 또 어떤 해치백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컨셉을 내놓으면 많이 원하긴 하지만 실제로 또 내놓으면 안 사요 또. 그러니까 현대로서는 그게 참 쉽게 뛰어들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 도박이니까, 그러니까 모험이니까 한 가지. 네. 한다는 게. 그래서 그 중간점을 찾아간 것 같아요. 고객이 조금 더 원하는, 그래도 많은 고객들이 원하는. 네네, 그렇죠. 아직 내수가 그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 인구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대가 다양하게 그 모델을 내놓으려면 적어도 통일이 되고 또 그 북한의 또 우리 소비층들이 많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 내수가 받쳐줘야 그게 되지 않을까. 실제로 또 내수에서 출시 안 하는 모델들이 또 외국에도 많이 있고. 네. 센토페시아 보면은 이제 이 친구들 현대에서 주장하는 건 이제 운전자를 감싸주는 느낌이다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앉아 있는 이 구조 패턴이 네. 제가 뭐라 그럴까, 전투기에 앉아 있는 느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지금 이 기어박스 부분이나 이쪽 부분이 절 완전히 이렇게 포위한 형태로.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좋게 말하면 또 기댈 수 있는 형태로 편안하게. 그래서 컴포트 모드로 갈 때도 이렇게 편하게 기댈 수 있지만 이제 다이나믹한 모드로 달릴 때도 이 내 몸을 지탱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털틴 그리고 나파 소재라고 하는 네네. 가죽 시트인데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고급스럽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이 스티치 자체가. 글쎄요, 이게 디자인을 갖고 뭐라고 하기 좀 하기 그런데 네. 지금 이 차의 가격 대비 그래도 젊은 층도 어느 정도 좀 네. 다른, 그러니까 너무 젊은 층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경제력이 있는 네, 사회적으로 되게 너무 이제 큰 부유층은 아니어도 그런 층을 좀 생각해서 좀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점잖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그쵸. 멋을 내려고 그러면 애를 많이 썼어요. 컨버트 모드를 놓게 되면은 도어 포켓이 넓어져요. 아 바로 네, 알아서. 여기서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은 도어 포켓이 이렇게 시트 포켓이 이렇게 좁혀지면서 이제 등을 감싸게 돼요. 좀 더 타이트하게 네. 잡아주시면. 그리고 연비 모드로 가실 분은 이제 에코에 두시면 되고 에코 해도 바뀌나요 이게? 바뀌어요. 지금 이 차가 보니까 네. 스포츠성이 이제 상당히 가미돼 있고 외양도 그렇게 느껴지지만 승차감을 상당히 고려를 했네요 지금. 네.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쇼겁쇼버나 하체가 네. 탄탄한 구조가 아니에요. 탄탄한 구조가 아닌데 상하 운동 그 스트로크를 네. 되게 짧게 잡은 세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드러운데 차가 요동치는 그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안전 주행이 가능하면서도 승차감을 많이 고려했던 세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슷한 가격대 이제 BMW나 이런 차량들을 네. 보게 되면 그런 차량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BMW가 나오던 시대 한 15년 전 버전 세대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때 세팅이 참 좋은데 네. 지금 세팅은 좀 주행 안정감에 포커스를 많이 둬 있어요. 그래서 차가 자세를 빨리 잡아버리는 스타일이죠. 네. 거기에 대한 또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 차량은 내가 볼 때 지금 뭐랄까 주행 안정감도 좀 잡으려고 애썼지만 승차감도 상당히 고려한 세팅이에요. 네. 거슬리지 않는 소음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은 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 네. 이제 소음을 못 잡는 차 들으면요 음악도 안 들리고 소음도 같이 섞여가지고 이게 내가 뭘 듣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네네. 지금 이 정도면 잘 잡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스포츠성을 안전운전 하십시오. 들리게 했을 거예요. 네네. 지금 맞아요. 소리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예, 근데 이제 일반적인 저속 모드는 이제 전혀. 예, 그 소음도를 이제 소음도를 절제시켰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콘크리트 도로를 달려가지고 노면소에 좀 올라왔지만 다시 네. 지금 아스팔트 도로 올라왔잖아요. 네. 예, 이제 양탄자를 받는 느낌이죠. 예. 그리고 지금 타이어에 이제 이 타이어 회전에 의한 소음이 이제 많이 절제가 돼 있는데 네. 요거는 조금 현대자동차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제네시스나 이런 차량은 이 휠하우스 안에 방음적인 소재가 잘 돼 있어요 안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걸러지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좀 차량 전반에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설치해서 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소나타 정도 타버리면 진짜 그 휠하우스 커버에 방음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 노면섬이 엄청 올라오죠. 예. 근데 뭐 이제 그 차량 가격에 맞는 세팅을 했다면 뭐 말을 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네. 중요한 부분이니 모든 차에 좀 더 적용하면은 하나하나 그런 부분 디테일을 신경 써 말미암아 후발주자 현대기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속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저속에 비해서 이 고속에 대한 그 핸들감은 좀 후하게 점수를 주고 싶네요. 아까보다는. 오히려 네. 그립감도 좋고. 속도가 지금 네, 굉장히 빠른 편인데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정감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저도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높은 속도면은 저도 약간 무섭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이 속도인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서스펜션이 이렇게 탄탄한 세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상하 스트로크 네. 유격 폭을 줄여가지고 네.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도 차가 흔들릴 폭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코너를 돌 때 전에서 느꼈던 그런 일반 팽리 세대와 달리 네. 차가 좀 뭐랄까 이 중력 방향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무게 중심을 잘 잡은 느낌인가요? 네네. 지금 보니까 또 천장에 네, 스웨이드라고요. 네.
고급스러움을 가미하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엄청 노력했네요. 네, 네. 근데 과연 이런 디테일은 우리나라 떨리지가 않아요. 저는 또 칭찬해주고 싶은 기술이 하나가 이제 음성인식 기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사실 초보 운전자들한테나 뭐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한테도 내비를 조작하다 보면은 네, 네. 이제 운전에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 아예 내비를 정차 후에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음성인식으로도 목적지를 말하면은 세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편리 기능 이런 추가 이런 기능은 네.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또 우리나라 또 IT 강국이다 보니까 네. 확실히. 예. 많이 이제 이런 면들은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네. 그 쟁쟁한 독일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애프터마켓 상품들이 경쟁을 잃지 않고 잘 팔리는 물건들이 있어요. 바로 이 내비게이션 쪽 방향이에요. 네. 이런 전장류들. 전자기기들. 네. 이 부분을 얘 절대 지지 않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기능은 정말 다양하고 네. 안전하죠. 좀 운전 시야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네.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좀 원한다면요. 네. 이게 좀 버튼형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은 네. 했어요. 여기 좀 청소하기도 편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용해도가 얼마나 좀 좋은 편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또 스마트폰 시대라 맞아요. 네, 사실 이번 또 좀 내려가서 가끔은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네네 저도 이게 사실 공간이 있길래 움직이나 봤는데 네. 고정돼 있는 거라서 이게 조금 아쉽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전체 디자인의 기능성 때문에 이게 돌출은 돼 있는데 네. 이게 매칭은 좀 안 되죠. 근데 편리성이나 포커스를 두고 만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데는 청소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먼지 낀다든가 이런 거는. 맞아요. 좀 이게 시동 버튼이 바로 송풍구 옆에 있어서 좀 독특하다? 보통은 이제 핸들 네. 옆 아래쪽에 있는데 네. 시인성에 좀 우선을 두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는요. 어떤 시인성? 네. 보통 핸들 바로 밑에 있죠. 네네네. 네. 그리고 핸들이 이게 그립터 그러니까 핸들이라면 좀 이제 콩그리시지만 스티어링 스티어링이라 제가 혀가 짧아서 죄송해요. 여기가 좀 우드 그레인이었으면 이 상단부는 왜냐면 네. 이 가죽 핸들이 이게 딱 최적의 그 접합되는 이 습도가 있어 손에. 네.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또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네. 매우 건조할 때는. 그래서 우드 그레인이 좋은 게 뭐냐면 핸들의 가죽의 그 접합 느낌하고 이 우드 그레인 접합 느낌하고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핸들을 돌릴 때 착착 감기는 느낌이 그러니까 유지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대처가 두 가지 방향이 나오죠. 그러니까 확실히 틀려요. 근데 요 정도 사양에서 요 부분 상단 부분은 우드 그레인을 좀 처리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솔직히 말해서 아까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예리하게 네. 보고 손도 집어넣고 봤는데 솔직히 좀 비평을 하려고 그랬어요. 딱 걸려들었으면. 근데 요거는 진짜 좀 깔 게 없이. 깔끔하게 하체를 세팅해서 밑에어 따진다면 앞에 쪽 로암 부분은 이제 알루미늄 이제 바디를 했는데 네. 후륜 쪽은 이제 스틸 바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같이 뒤에까지만 앞뒤 다 해서 참 알루미늄 했으면 좀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스틸 바디하고 로암이 알루미늄 바디가 어떤 차이가 있냐고 그러는데 스틸 바디는 진동이 밑에서 차부에 올라오면 네. 진동을 받아가지고 증폭시켜서 차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네. 예, 근데 알루미늄 바디는 그 안에서 흡수를 그대로 흡수하고 퉁하고 말아버려요. 네. 그 흡기호스의 팽창이 있죠. 네. 예. 이게 흡기호스가 이제 단수마다 부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밟게 되면 얘가 부푼단 말이에요. 이제 흡기호스가. 네. 그러면서 이제 압력이 꽉 차게 되면 다음 단수 이제 전환을 이제 센서가 ECU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호스가 워낙 말랑말랑하다니까 환절기나 이제 기후가 갑자기 이제 바뀔 때 그런 시기에 많은 이제 이 센서가 이제 ECU랑 매칭이 안 돼가지고 변속점을 늦게 주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동호회나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스틸 밴드를 감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번 봤어요. 트윈터 보면 분명히 터보렉이 존재할 차고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대비했나 제일 궁금했어요. 흡기호스가. 근데 열어보니까 흡기호스가 거의 인테이크 파이프식으로 딱 그 압력을 센서가 빨리 인지하도록 즉
뭐냐면 그 뭐라 그럴까 그 직답성을 좀 높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브레이크 성능도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 브렘보 브레이크를 하는데 솔직히 이제 브렘보가 만든 건 아니고 브렘보도 자기네가 만든 브레이크가 전 세계에 얼마나 팔릴지 몰라요. 즉 뭐냐면 어떻게 설계도만 넘겨주는 케이스니까 네, 설계만 넘겨주고 이제 이름만 달고 네, 우리나라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는 만도가 만들죠. 이제 만도가 받아가지고 그때가 상당히 내구성을 고려해서 네. 되게 조심스럽게 만든 브레이크고 상급상에 볼 수 있어요. 시야는 어떤가요? 스포츠성 그 뭐랄까 그 컨셉 쿱이랄까 그런 차량에 비해서는 네. 시야가 괜찮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괜찮고 네. 뒤에 후방에 보이는 이제 이 뒷유리의 이 뷰도 넓은 편은 아니지만 지금 룸미러와는 이 룸미러 봤을 때 크게 불편하지가 않고요. 이게 완전한 스포츠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시야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리어뷰 그러니까 우리가 백미러라고 그러죠. 네네. 공식으로 리어뷰 미러 이것도 보면은 좀 커요 생각보다. 네. 커서 지금 생각보다 뷰가 괜찮아요. 또 색상도 10가지 컬러로 나왔거든요. 네네. 고객이 일단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좋은 것 같은데 네네. 색상은 아까 보셨는데 어땠어요? 색상은 또 더 그 개인 취향이긴 하죠. 네. 근데 그래도 이런 컬러들이 생각보다는 선택률이 많이 낮아요. 그리고 아마 무난한 이제 걸 많이 써요. 예, 1년, 2년 지나면 단종 컬러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요. 독일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에도 가끔씩 오고 네. 독일에서도 이제 소주 한잔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검정차랑 흰차를 너무 좋아한대. 그거 맞아요. 네. 그냥 제일 무난하고 깔끔하거든요. 사실. 국산차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BMW가 한 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차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이 차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그걸 갖고 우열을 나눈다는 건 좀 그렇고 네. 각각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는데 솔직히 따진다면 이 차 솔직히 더 마음에 들어요. 이 차에서 아쉬운 부분도 BMW에 비해서 뭐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보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 차를 막 폄하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고 네. 마찬가지로 이 차의 오란점 갖고 BMW를 폐마할 생각은 없어요. BMW를. 각자가 다 네. 근데 가수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이게 월등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게 훨씬 마음에 들고 독일에 가져가고 싶어요. 네. 아우토반 한번 달려보고 싶습니다. 아우, GT70 같은 이런 차를 가지고 가서 이 국산차 마크를 달고 달려보면 진짜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 네네. 궁금한 점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신차 발표회를 다녀왔는데요. 네네. 이 현대차에서 강조하는 건 중형 럭셔리 세단이라고 해요. 네. 근데 과연 이것을 중형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소나타보다 전폭이 전장 길이가 좀 더 짧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네. 우리나라 차들이 전반적으로 커요. 실내가. 네, 한국 사람들의 그 선호하는 그게 있어요. 그 소비 성향이라고 할까? 네네네. 한국 사람들은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2열도 넓어야 돼요. 네. 소나타가 100이랑에 비해서 네. 상당히 실내가 넓은 차예요. 네, 넓은 차고 지금 이 차량이 추구하는 이 사이즈를 보면은 독일계 스타일과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핵가족 시대가 되고 네, 정말. 뒤에 사람을 태울 일이 많이 드물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이제 서방 선진국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그 부부도 따로따로 자기 차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2열이 다 좁은 차를 선호해요. 좁은 차를.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가족 단위의 네, 차. 내 뒤에 2열에 탈 내 가족의 그 공간성까지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기도 하고 또 네네. 현대기아로서는 또 뭐라 그럴까 크게 만들면서도 연비를 유지하는 그게 참 어려우면서도 또 이런 깐깐한 소비자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만의 컬러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차량은 그리고 가족을 2열을 많이 자주 태운다는 생각으로 사는 차는 아니라고 봐요. 네, 저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북미 같은 경우는 차들이 전반적으로 커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근데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차가 컴팩트합니다, 많이. 그래서 컴팩트한 차가 인기가 많은데 네. 그래서 유럽에서 우리나라 차를 보면 특히 아까 말했던 우리 흔하게 보는 소나타 네. 유럽에서 보면 되게 커요, 차가. 네, 투싼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SUV 도 소형 SUV에 들어가는데 네. 유럽에 가서 그 투싼을 보게 되면 사이즈가 엄청 크게 보여요. 맞아요. 한 번은 이제 투싼을 그 렌트한 적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그러더라고 이제 그 그로센 아우토 큰
큰 자동차라는 거죠. 예, 당신 큰 차가 필요하냐.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걸 크게 보는구나. 예, 나라마다 이제 소비층의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정도 사이즈는 제가 볼 때 4인 가족이 타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작을 땐 별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안락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레그룸이 네네.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편하면 좋지만 다리를 그래도 조금 뻗어야 사람이 네. 이제 편하다고 느끼잖아요. 네, 소나타 같은 전륜구동은 네. 장점이 그 실내 공간을 넓게 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단점이라 치면은 이제 전륜구동 차량들은 그 미션의 허용 토크가 한계가 있어요.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고마력 세팅을 하기 힘들죠. 예.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륜구동이면서 300마력을 넘는 차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물론 튜닝에 이런 거 빼고는. 네네. 근데 이제 고마력 세팅 300마력 이상 넘어간 차들 보면 거의 다 후륜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성 세팅하기는 이제 좋은 장점이 있는데 네. 단점은 이제 이 후륜 구동에 이제 축이 뒤로 가다 보니까 이제 공간 제약을 많이 받아요. 엔진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륜 대비 단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차량이 이제 2.0 터보 모델이 있으니까 진짜 더 안락한 성능도 즐기겠고 안락한 또 실내 구조를 원한다면 소나타 터보로 가야겠죠. 예. 전륜구동 베이스다 보니까 홍보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차량 가격에 맞는 네. 세팅을 하다 보니까 넣어야죠. 네. 차량 디자인을 많이 이제 젊은 감각을 부여하려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조금만 더 점잖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네시스를 구입하는 보통의 연령층들이 그렇게 네. 낮진 않으니까 사실요. 낮진 않은데. 그리고 제네시스가만 가진 그 뭔가 고급스러움, 네네. 점잖은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얘가 왜 이러지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라고 하면 이제 좀 뭔가 고급화 전략으로 가는 그 브랜드인데 네네. 물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스포티한 스타일리시하고 스포티한 그런 모티가 나오지 말아면 너무 없지만은 그래도 초기형 치고는 너무 뭐랄까 좀 화려하다 할까? 좋게 말하면. 근데 또 디자인이 좀 뭐랄까 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네. 조금만 좀 점잖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왔는데. 이 차량이 아까 보니까 그 복합 연비가 8km대 나오고 네. 고속도로가 10km 조금 넘고 이제 시내 주행이 7km대인데 네. 어느 나라 차량이나 그 법정 속도 안에서의 이제 복합 연비는 네. 이제 잘 나오는 편이에요. 나오는 편인데 이제 예를 든다면 속도가 올라가면 네. 당연히 연비는 안 좋아지죠. 근데 그 브랜드마다 연비가 떨어지는 게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BMW 같은 경우 이제 아까 3000cc 경우 이제 차량 경우를 보면은 그 연비가 7.4라고 되어 있는 차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차량을 보면은 고속으로 가도 실제 그 연비가 나와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최고속 뭐 200km 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달기는 힘들지만 네. 이제 그 속도가 올라가도 어느 정도 연비를 유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정 속도 100km 이내에서 누가 연비를 못 맞추겠어요. 그죠? 그럼요. 네.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 연비 하나 보고서 이거 연비 좋네라고 사는 건데 막상 달렸을 때 보면은 이 정도는 안 맞춰서 줘 하면은 약간 속은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제네시스는 이전 버전 제네시스보다는 좀 지리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 버전의 제네시스는 이제 한번 속도를 한번 올리면 진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죠. 막 리터당 4kg 막 이렇게. 네.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걸 며칠 타봐야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잠시 타보는. 그래도 기대를 갖습니다. 전보다는 나아졌을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그 터보 세팅이 되게 인색했죠. 특히 가솔린 차량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가솔린 차량에 이제 트윈 터보를 적용하면서 좀 이제서야 이제 터보 세팅에 뭐랄까 손을 대기 시작한 게 좀 아쉽기는 했는데 진즉에 좀 뛰어들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현대가 그동안 했던 마케팅이 너무 얇았어요. 뭐냐 차 급에 맞는 배기량만 맞추는 그런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차체가 작다든가 이제 그 그레이드가 좀 아랫등급이면 고성능을 부여하지 않고 배기량 갖고 이렇게 클래스를 나누는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아쉬웠죠. 지금 컨버터 모드랑 이제 스포츠 모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컨버터 모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편안한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로 전환했을 때 그 성향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는 취향을 얻어내기가 힘들어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인피니티 차량을 찾아보면 이제 컴포트 모드는 괜찮은데 이제 스포츠 모드를 딱 돌리게 되면 이제 차가 이제 뭐랄까 널뛰기 현상, 피칭, 이제 좀 촐랑스러운 이제 피칭 현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예, 지금 이 세팅은 그런 느낌이 많이 절제가 돼 있어요. 예. 별로 바꾼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바꿀 때.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는 좀 타이트하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지만, 예, 컴포트를 했을 때. 예, 그 뭐랄까 그 언밸런스하는 현상이 있죠. 스프링과 이제 쇼업쇼바가 예,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절제가 돼 있고 승차감 유지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뭐 브렘보 브레이크라는데 뭐 이제 브랜드만 갖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하기엔 좀. 저 뭐랄까 브랜드 이제 브렘보가 먹고 들어가는 그 가지고 가는 그 깊은 밸류가 있죠, 그죠? 오른쪽 그리고 커브에 이제 주의하십시오. 그 설계에 따라 만도가 만들지만 좋은 브레이크는 맞아요. 근데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포피스톤, 전륜 포피스톤, 우리는 이제 투피스톤 이제 브레이크인데 좀 뭐랄까 우리가 아는 이제 독일 이제 대표적인 4사 차량들, 네. BMW, 아우디, 벤츠 이런 차량을 보게 되면 생각에는 포피스톤이 드물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원피스톤, 투피스톤짜리 차량이 많은데 전륜에 그런데도 브레이크를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량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하이드로백, 이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브레이크의 압력을 전달하는 이 진공압을 전달하는 이 하이드로백 용량이 크고요. 네. 패드의 그 마찰제 소재가 디스크랑 이 궁합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차량에 대해서 적합하면서도 좀 가성 좋은 세팅을 네.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가 이제 그러기에는 조금 뭐랄까 지금에도 그렇게 그 세팅을 한다기에는 좀 뭔가 아직까지는 너무 쉽게 왔던 그 브레이크 세팅을 해왔기 때문에 법정 속도에 맞는 제동력 그런 세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포츠성 세단에는 700m 앞 목적지 좀 뭔가 좀 독특한 좀 뭔가 좀 퀄리티 있는 그걸 부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브랜드 세팅을 했다고 봐요. 근데 투피성 가지고도 충분히 고성능 그 브레이크 성능을 자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아스팔트를 새로 이제 놓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노면에 이제 이런 데 가면 이제 타이어가 찐득하게 이제 못 네, 붙겠죠, 맞아요. 돌가루가. 근데 지금 힐하우스에 이 돌이 튀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확실히 힐하우스 커버 안쪽에 흠흡 처리가 되어 있는 거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따닥따닥 거리면서 이제 네. 튀지 않고 되게 약 좀 300m 손왔다 갔으면 이제 막 목적지 튀는 소리 들렸을 거예요, 많이. 야, 언덕에서 토크가 좋긴 좋네요. 지금 언덕길인데 네. 한번 밟으면 오토브레이크가 작동하겠지만 지금 보세요. 워낙 이 가솔린이 네. 가솔린이면서 50토크대를 기록하는 차라 네. 그냥 서 있네 그냥. 밀림이 없다는 네네. 거죠. 자체 이 D 모드에서 밀어주는 힘이 세다는 거죠. 이 지금 길이 상당히 안 좋은 길인데 충격을 거르는 세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로암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 커트해야 되는 그 진동 흡수. 네. 네. 이런 것도 좋았고, 근데 뒤에 후린 쪽만 마무리만 더 했으면 더 좋았을 네.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경로 안내를 윗 버전 종료합니다. EQ 버전보다는 좀 아래로 가려고 했나 건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경기도 포천시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내관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외관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에서 G70은 고급 일반적인 세단적인 디자인보다 이제 스포츠성이 많이 가미된 그 스타일리시한 그 디자인을 많이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요. 튀는 걸 방지하려고 보시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가니쉬를 보시면 크롬 가니쉬가 이 그릴이라든가 이런 가니쉬가
다크 처리가 돼 있어요. 다크 크롬 가니시, 네. 다크 크롬 그릴이 돼 있고 측면도 마찬가지로 쭉 이제 물결 흐르시하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크 크롬 가니시로 이제 튀는 부분을 많이 이제 절제시켰고요. 네. 여기 이제 리어뷰 미러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전체적 측면을 보게 되면 스포츠 세단이 갖는 전형적인 특성, 전면부 본입 이 후드 부분이 상당히 길고요. 뒷면부가 많이 짧죠. 네.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실제로 이 3.3 트윈 터보 이런 이 차급에 비해서 트렁크가 아반떼 수준으로 좀 많이 작아요. 아반떼가 오히려 좀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을 정도로 이제 이거 이제 이 뒷 라인도 보시면 세단도 아닌 것이 해치백도 아닌 것이 이제 약간 이제 애매하게. 애매하게. 그러니까 한쪽은 이게 현대가 가성을 따지면서도 이제 약간 매니아성을 가미하면서 한쪽을 쏠리지 않는, 네. 즉 모험을 걸지 않는 라인을 선택한 거죠. 자, 외관은 엄청난 그 멋을 내려고 스타일리시한 그 스포츠성 세단을 이제 지향하려고 아주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택했는데, 하지만 승차감은 그 스포츠 쿠베 가깝기보다는 그 중간 형태 역시 세단과, 그래서 승차감을 상당히 고려했어요. 쇼바, 콩글리시로 쇼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스테빌라이저라고 갖고 얘기를 할 때, 그거 강해야 되는데 얇아요. 그리고 쇼버도 부드럽습니다. 승차감이 상당히 괜찮은 차예요. 네. 스포츠 세단이면서도. 맞아요. 하지만 주행 안정감을 어떻게 잡았냐? 이 차의 쇼버가 상하 운동을 하게 되는데 주사기처럼 생겼죠. 그래서 각 네 바퀴에서 쇼버가 움직이게 되는데 부드러운 세팅인데도 고속 주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된 게 뭐냐면 이 쇼버가 이 상하 운동 폭이 짧아요. 그래서 많이 벌어서 차가 기우뚱한 면들을 많이 제어했고요. 포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엔 제가 운전을 했는데요. 실이 컴포트 모드라서 편해요. 그러니까 뭐지 클러치랑 브레이크 밟는 게 부드러운 느낌? 이 정도 속도에서 잘 잡아주고 가네요. 네. 그 예전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속도 감행 핸들이 고속에서도 가벼워가지고 저속에서는 원래 컨셉이 무겁고 가볍고 고속에서는 무거워야 되는데 무거우면서도 딱 그 방향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좀 떨어졌어요, 고속에서. 근데 지금 버전은 지금 많이 좀 안정화된 것 같아요. 역시 곡선에선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저속 모드에서. 근데 고속도 속도가 올라가면 네, 오히려 더 잘. 네, 오히려 잘 잡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되게 유리가 작다고 해야 되나요? 작죠? 이게 많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또 네. 특히 더 작아 보이죠. 앞에 차를 보니까 모습이 어때요? 네, 좀 컴팩트한 느낌이 진짜 특히 드네. 네. 전 좀 앞모습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뒷모습은 조금 둔한 오리궁뎅이, 오리 엉덩이 같은 좀 느낌이라서 세단과 해치백의 중간 느낌,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꼭 그 EQ 900 모델보단 좀 뭐가 항상 밑에 급이어야 된다는 그런 그 네, 포인트를 그걸, 심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테일램프 쪽도 좀 약간 싸 보이고 컴팩트한 건 괜찮아요. 이 스포츠형 세단으로 타기에는 괜찮은데 조금 디자인은 아쉽다. 그렇죠, 뒷모습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탔을 때도 몰랐는데 다른 세븐티의 뒷모습을 보니까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네, 실내가 뭐 이렇게 이 정도 공간이 난 괜찮다고 보는데요. 기어카도. 근데 디자인이 완성된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스티어링이 전자식 확실히 고급차라다 보니까. 전자식이지만 처음에는 이게 에러가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딱히.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된 버전이죠. 네. 그러니까 의자 시트가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좀 좋은 건가요? 지지를 해준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받쳐주는 게 좀 그동안 약간 좀 떠 있다는 운전을 하면서 항상 좀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건 틸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땡기고 하고 할 수 네,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 가격에 이 기능이 있어야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요. 근데 헤드 공간이 좀 아쉽네요. 저야 뭐 상관없는데 기자님 보시면 조금 내 키는 일반적인 키가 아니니까. 가만히. 근데 좀 괜찮아요, 저는. 이 정도면 네. 잘 나온 건가요?
어거지로 막 직각으로 앉아가지고 뭐 천장에 머리 다네 많이 하는 거는 약 700m 그러면 타지 말아야지. 소울 타야지 소울. 네? 레이 타든지. 참고로 제가 키가 188이에요. 네, 엄청 크죠. 이게 뭐 천장에 머리 닿네 하는 그런 사이즈는 네. 아니에요. 확실히 너무나 안 좋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예, 진동 흡수할 수 있는 진동 흡수 능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세팅이 괜찮아요. 스티어링이 좀 무겁다? 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무거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내 취향이고 그래서 아마 남자도 몰고 여자도 몰다 보니까 네. 그 중간점 잡지 않았을까 또 싶어요. 유럽적 이어서 오른쪽 차량은 더 무거워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여성들이 차로입니다. 한국 여성보다는 체구가 좋으니까. 네, 네. 예, 힘이 좀 더 예. 저는 좀 작은 편이니까 이거는 약간 조금 무겁다라는 생각이 네. 네, 확실히. 쭉 당겨봐요 그냥. 핸들을 흔들지 말고. 그래서 못 놓겠어요. 하나 지나고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해볼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었네요. 네. 어딘 있나 없나 했는데 얘는 이제 쏴주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네. 상당히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스타일이 우리나라의 애프터마켓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에 저기 BMW에 나왔던 그런 디스플레이와 좀 달리 많이 친숙하다는 게 그러니까 역시 현대가 우리나라 이제 여러 그 내수에 있는 업체들의 그런 것들을 많이 참조하는 것 같아요. 달리면서 갑자기 바꿔도 되는 거예요? 모드는? 바꿔도 되는데 솔직히 이 가변 모드는 솔직히 달리면서 바꾸는 게 솔직히 좋은 건 아니죠. 달리면서 하면? 원래 정차선을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만들 때 그렇게 염두하고 만들어도 분명 어기는 소비자가 많으니까 네. 그걸 감안하고 이제 고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컴포트 모드보다 스포츠 모드가 브레이크는 더 밟아야 되네요. 엑셀은 살짝만 밟아도 그래도 더 잘 나가는데 확실히 브레이크에서는 전번 이제 컨트롤 모드가 이제 패턴이 바뀌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느낌은 느꼈을 것 같아요. 좀 이게 하드해진 느낌이 들다 보니까 좀 진동도 네. 노면 진동도 아까 컴포트 모드보다는 이제 좀 올라오네요. 속도가 더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저쪽보다. 그죠? 오히려 네. 호감도 지금 사실 엄청 있는 건데 빠른 스피드는 느껴지는데 이렇게 불안감이랄까? 그런 게 없이. 네, 차량 성능에 비해서 뷰를 많이 그러니까 넓혀놔서 그래요. 많이 네. 볼 수 있게. 좀 진짜 정말 드라이버 입장에서 안정감 있는 네. 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부드럽게 넘어가고 좀 풍절음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 A필러나 이 넘어가는 이 면에서 지금 이 바람이 이제 무너지는 곳들이 많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풍절음이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속도감이 덜 느껴질 거예요. 코나나 스토닉을 시승해봤는데 네. 그건 사실 제가 이렇게 핸들을 못 놨거든요. 좀 운전이 조금 덜 미숙하기도 했기도 했고 좀 이거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얘는 이 제네시스 G70는 일단 이름값을 하겠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믿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름값 잘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름값 잘해야 될 텐데 잘하고 있어요. 이름. 차원 오프차라든가 그 다음에 쇼바 진폭이 크면은 네.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이제 코너 돌 때 느낌이 좀 많이 불안함을 느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A필러 이 기둥에 전면 이쪽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 이 풍절음이 크면 클수록 네. 속도감에 대한 그게 같이 느껴져 버려요. 이게 부드럽게 넘어가 버리니까 제 풍절음이 별로 안 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빨리 달리는 느낌 들어하죠. 그리고 시야도 넓게 펼쳐져 있고. 스포츠카를 안 타봐서 사실 이게 스포츠 그 정말 그 펀 드라이빙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과연 펀 드라이빙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극도로 다운시켜가지고 차를 나는 그 어느 정도 적당한 세팅에서 네. 골고루 즐기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람보르기니를 타고 승차감 좋아하는 사람은 난 웃어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람보르기니를 승차감 갖고 타는 게 아니라 말 펀 드라이빙을 타는데 네. 그게 늘
계속 즐겁게 탈 수 있는 그 주행과 승차감은 아니라고. 하긴 맞아요. 이 정도 세팅이면은 네. 출퇴근도 하면서 가족도 태우고 애인도 태우고 예. 예. 또 가끔씩 또 쏠 때 이런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세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차도 이제 자동차 매니아에게서는 또 하체에 대한 튜닝도 하겠고 각종 튜닝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네. 나는 이 자체로서도 참 재미있는 주행을 즐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선 방지를 경고해주고 잡아주잖아요. 네, 차선이터 근무장치. 그래서 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쪽으로 한번 조금만 더 옆쪽으로 붙어서 가고 싶은데 안 돼. 야 여기가 딱 적정 라인이야. 라고 잡아주고 있어서 뭐라고 해야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좀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사람 나름일 것 같은데. 근데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진짜 운전 중에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데 네네네. 운전 중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문자도 많이. 보고 답변도 보내고. 네. 진짜 이거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이제 모든 차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잠깐의 순간이 네네. 물론 운전에 계속 집중해야 하지만 순간의 방심이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그렇죠. 뒤에 저희 뒤에 또 하나가 따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룸밀러에서 보이는 모습은 약간 그릴을 봤을 때는 아우디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네. 또 룸밀러에 비춰진 모습은 약간 BMW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BMW고 이제 네. 그 앞에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릴? 네. 그릴은 좀 아우디가 가까이 볼 때는 아우디 같았는데 멀리서 맞아요. 보니까 BMW 같네. 근데 그 전면과 측면의 좀 카리스마를 네. 뒤에서 좀 마무리 못한 게 조금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뒤까지 섬세하게 신경 네. 썼으면은 얘 괜찮다 할 텐데 네. 신경 쓰다만 느낌? 그 아까 후방에 알루미늄 처리 안 하고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솔직히 현대에서 나온 차 중에서는 네, 이 차가 솔직히 제일 마음에 든다. 그냥. 지금. 네. 네. EQ는 연령층을 고려했는지 몰라도 구루미를 걷는 기분이었거든. 네. 뭉클뭉클. 근데 이 차는 진짜 속도감도 즐길 수 있고. 네. 안전한 BMW 같은 느낌도 아니지만 거기 비슷하기도 하고 네. 네. 승차감을 고려한 세팅도 가미돼 있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의문인 게 굳이 스웨드나 아주 필요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굳이 없어도 다른 걸로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혹평하는 쪽은 아닌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웨이드를 되게 좋아해요. 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면 뭐이 차가 지금. 차가 오래돼도 실내 분위기가 이 그윽한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 네. 엑셀만 받고 있고 거의 얘는 거의 알아서 해주는 것 같은데요. 좀 재미없죠. 네. 저리 전보다. 물론 이제 VDC 모드 여러 가지 이제 모드를 끄고 달리면 이제 네. 더 액티브 해주고 이제 그 안전 사양 장치를 끄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위험도가 좀 올라가지만 네네. 액티브함을 즐길 수는 있겠죠. 제네시스에 바란 게 있다면 네. 우리의 그 얘기를 듣는 현대기아 관계자들이 난 이 차가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볼트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쇼업쇼바가 다 돼서 쇼업쇼바를 쇼업쇼바 상단에 볼트를 풀었을 때도 풀렸으면 좋겠어 진짜. 또 고착돼 가지고 눌러붙어서 풀리지 않고 막 그 볼트를 자른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고 진짜 이런 기본적인 마감 세팅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초기 품질 지수는 현대기아가 딸리지 않아요. 전기차에 비해서. 근데 항상 이제 중기 품질 지수에서 인정을 받아야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죠. 현대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부분까지 전차가 제 안전벨트를 얘기를 착용해주세요. 일본의 도요타, 혼다가 물론 이제 탑급 차량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뭐 도요타를 상급 차량으로 대하는데 가수성이 좋은 차죠. 가수성. 가격 대비 괜찮은 차. 그 정도 차원에서 참 현대도 이제 그동안 그렇게 추구를 했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도요타, 혼다는 탑급 차량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않지만
토요타가 요즘 그 혼다나 이런 대규모 리콜을 한 걸 보면 걔네들도 결국 망한 건 네. 원가 절감이었거든. 근데 뭐 북미에서 잘 나간다 뭐 한다 하지만 북미에서 토요타 혼다가 많이 팔리는 거는 생산 공장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히려 EU, 유럽에서는 현대 기아 쪽에 판매량이 뒤지죠. 예. 그리고 거꾸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현대 기아가 그 중고차나 신차 판매에서 다 1위를 점령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성공했다고 우쭐할 게 아니라 더 진짜 겸손해져야 돼 현대 기아는. 지금은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소비자가 너무 많아요. 현대 기아 말을. 왜? 그동안 국내 내수 고객의 말을 등한시했거든. 예. 그러니까 안티가 너무 강하게 생겨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5년이든 10년이든 좀 기본기 세팅을 잘 하고 좀 내수 고객 좀 대응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작업 브랜드인데 일단 역시 클래스 지나가네요. 뒷모습 거의 비슷하네요. 뭐 디자이너가 현대나 기아나 네. 예, 수석 디자이너가 다 독일 친구들이다 네. 보니까 이 차는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건 마음에 들긴 한데 뭐 네.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이해는 하겠는데 네. 후미 디자인은 조만간 1년 안에 좀 다시 손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가 또 이런 건 빠르잖아요. 그렇죠. 유행에 민감. 네.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에. 근데 아까 되게 신기했던 게요. 네. 약간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제가 네. 뭐 피로 둔 것도 아니고 기어를 딴 걸로 바꾸지 않고 그냥 D 드라이브 그대로 뒀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요. 네. 그냥 딱 잡아주고 멈춰 있네요. 내리막길에서도. 요즘 차가 다 그렇게 나오나요? 아,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옵션에 하나씩 더 붙을 때마다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이 정도 모델이면 가격이 독일에서는 한 풀옵션에 한 8,500? 아니다, 더 올라가겠네. 저 소나타가 이 정도면 거의 억 단위까지 갈 거예요. 억까지. 그럼 왜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요? 많은 소비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장면이 한국에선 차를 싸게 팔고 뭐 미국 시장에서 뭐 한국 차는 비싸게 판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는 미국의 덤핑 제재에 걸려요. 그럼 작살납니다. 현대기아. 미국에는 세금이 2%밖에 안 돼요.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생필품을 본단 말이에요. 한국은 자동차 세금이 자동차의 차량가에 외에 24%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미국보다 비싼 게 맞는데 독일은 부가세만 19%예요. 부가세만 해도. 그러니까 당연히 더 차값이 월등하게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 차량이 풀옵션 정도 따지면은 1억 정도 되는 차인데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서 그럼 과연 이제 해외 유저들이 1억에 팔릴 이 차를 유럽에서는 과연 싼 차로 볼지. 예.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수입차가 이제 딜러 마진이 붙어가지고 더 비싸졌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있을지 몰라도 해외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근데 내가 볼 때는 비싸게 볼 것 같아요, 1억이면. 그쵸. 그러니까 네. 자기 자사 브랜드랑 네. 작업 브랜드가 있는데 굳이 네. 모험을 하면서 할까? 사실 이 외수 시장에서는 승용차 2.0 이하, 그 다음에 소형 SUV 요 정도 시장 외에는 크게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값이 브랜드 가치보다 너무 빨리 커버렸어요. 차값이. 그게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내수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겠지만 네. 해외에서는 경쟁을 얻기가 좀 힘들 거예요. 이건 1억이 넘긴다는 차를 산다는 거는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그 사람들도 부담되는 액수죠.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네, 오늘 2시간의 왕복 시승을 해봤는데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세단이면서 고성능 그 쿱 같은 그런 성향이 가미된 스타일리시한 차량을 타면서 상당히 이제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한마디로 G70를 표현하자면 뭐가 될까요? 세단 이상이 갖는 쿱과 세단이 병합된 팔방미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한번 타봤는데요. 현대가 자랑하는 강력한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는 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은 현대만의 독특한 컬러가 될 것 같아요. 이 컨셉도 그렇고 현대만의 독특한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이었습니다. 교통뉴스 10월 첫째 주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301회에서 자동차 전면에 장착된 감지 센서를 통해 선행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하고 주행 속도를 고려해 충돌 위험성을 계산해서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를 보내고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제동장치가 스스로 작동해 속도를 줄이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레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당첨은 경기도 하남시 유장호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